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말레이시아와의 3차전에서 경기 대부분을 밀어붙였으나 기습적으로 수비가 뚫리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16강에서 일본이 아닌 사우디와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에이스라고 불리는 후보 타케우사가 한국팀과 이강인을 무시하는 막말을 시전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했고 앞으로 한국의 남은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5일 말레이시아와 2조 마지막 3차전을 치렀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말레이시아를 격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쉽게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말레이시아전의 첫 골은 한국이 만들어냈습니다. 처음 스타팅 멤버로 나선 정우영은 이강인이 왼쪽 코너킥을 골마우스 정면으로 올리자 돌고래처럼 솟아오르면서 헤더로 말레이시아 골문 오른쪽을 공략했습니다. 정우영의 헤더슛은 말레이시아 골키퍼 하즈미의 선방에 막혀 밖으로 튀어나왔으나 VAR 판독 결과 골라인을 통과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후반 6분과 17분 볼처리 실수와 판단 미스로 파이살 할림과 아리프 아이만에게 충격적으로 연속 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실점 직후 분위기가 급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한국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후반 38분 이강인의 그림 같은 프리킥 동점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이강인의 골로 다시 균형을 맞춘 한국은 경기 종료 직전 오현규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손흥민이 페널티로 재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추가 시간 15분 교체 투입한 로멜 모랄레스에게 통안의 중거리 슛을 허용하며 3대3으로 결국 비기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밀어붙였으나 실수 장면이 나오면서 만족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한국은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고 조 1위를 기록해 16강에서 만날 줄 알았던 일본과의 대진은 무산되었습니다. 영원의 라이벌 한국과 일본은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모두 예상 밖의 조 2위를 기록하는 반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조별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은 D조 3차전에서 인도네시아에 3대1로 이겼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 이라크전에서 일격을 당한 일본은 2승 1패로 이라크 3승에 이어 조 2위가 됐습니다. 일본의 1군 미드필더 미나미노 타쿠미는 경기 운영이 지난 두 경기와는 전혀 달랐다.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 중 하나였다고 만족해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에서야 경기 감각이 돌아왔다. 선수들이 당연한 일을 모두 확실히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좋았다고 앞으로 토너먼트에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생각했던 16강 한일전은 피하게 되었으나 두 팀이 모두 올라온다면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결승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주목되는 선수로는 이강인 선수와 친분이 있는 후보 타케우사입니다. 후보는 이번 대회 일본에서 가장 기대하는 카드입니다. 일본 축구대표팀의 에이스로 불리는 후보 타케우사는 앞서 이강인의 결승에서 만나자고 말했었습니다. 일본 매체 사커다이제스트는 카타르 현지에서 진행한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후보가 이강인에게 일본과 한국 모두 조 1위로 올라가 결승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후보는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한국과 붙고 그 뒤에 소속팀에서 붙는다는 스토리가 있다며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이긴다면 16강 1차전 무승부를 줘도 될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결승전에서 만난다면 일본이 이길 테니 소속팀 경기는 한 수 봐주겠다며 도발을 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후보가 말한 대로 대회가 끝나면 소속팀으로 돌아가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다시 맞대결하게 됩니다. 이강인이 소속되어 있는 파리 생제르맹과 후보가 뛰고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지난달 16강 조추첨 결과 상대로 결정돼 8강 진출 티켓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2001년생 동갑내기인 이강인과 후보는 11살 때 각각 발렌시아와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성장하며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축구 신동으로 각광받았고 한일 축구의 미래라 불리며 일찍부터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둘은 스페인을 주 무대로 함께 성장하며 줄곧 라이벌로 묶였습니다. 2021년에는 나란히 마요르카로 이적해 경쟁관계이자 힘을 합치는 팀원으로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요르카에서도 이강인과 후보의 대결에 관심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마요르카는 구단 트위터에 이강인과 후보 사진을 나란히 올렸고 한국 국기인 태극기와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달았습니다. 챔스리그 16강전에서 성사된 한일전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가 조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더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스페인 매체 디아리오는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떠나기 직전 지난 10년 동안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었던 이들 중 가장 위대한 선수였던 이강인이 마요르카와 작별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마요르카 섬에서 이강인이 존재는 수천 명 한국 팬들을 끌어들였다며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광고와 유니폼 판매 수입을 올렸다. 이강인은 음바페를 넘어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판매하는 선수가 됐다. 오늘날 축구계 가장 위대한 보석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곳인 마요르카 섬과 제외하고 홈에서 첫 승을 노리는 전 소속팀을 응원할 예정이라고 조명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이번 아시안컵에 각 팀 에이스로 참가하며 한국과 일본을 정상으로 이끌 키플레이어로 손꼽고 있는데요. 6천만 유로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 1위를 차지한 쿠보는 대회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며 클린스만호 에이스 이강인 역시 최근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보는 앞서 이강인을 도발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날렸습니다. 이강인이 바레인전에서 2골을 넣은 것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축구 전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후보는 이강인이 바레인전에서 2골을 넣은 것에 동기부여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한국전을 보지 못했다. 그는 골을 넣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다. 그런 선수가 2골을 넣으면 이득점을 했구나라는 사실에 놀란다라고 언급하며 이강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강인을 친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경기와 이강인에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강인을 무시한 것 치고 후보도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후보에 대한 팬들의 실망감이 아주 컸는데요. 먼저 일본이 이라크전에서 패했을 때 경기 내내 잦은 실수를 범한 일본 골키퍼가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됐지만 후보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장점이던 드리블 돌파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라운드에서 영향력도 작아졌습니다. 단 하나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한 채 후반 16분 교체됐습니다. 61분 만에 벤치로 돌아온 쿠보는 공격 포인트는커녕 패스 성공률도 63%에 불과한 최악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크로스도 9번 시도에 2번 성공했고 드리블도 성공률이 38%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대의 소유권을 헌납한 턴오버만 무려 21회에 달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도 쿠보에게 5.8이라는 낮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아시안컵 전체 선수 중 평점 3위에 오른 이강인과는 딴판인데요. 후보도 자신의 부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가 공식 채널에 게재한 이라크전 전후가 담긴 팀캠 영상을 보면 후보는 씁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일본 매체 풋볼존도 이라크전을 지고 난 뒤 후보의 표정이 화제가 됐다. 벤치에 앉아 눈썹을 찌푸리고 침울한 표정을 지은 후보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얼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기회가 없었다.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상대의 역습 찬스로부터 2실점했다며 전반 공격 찬스를 놓친 것에 대해선 조금 더 의욕적으로 골을 노렸어야 했는지 반성하고 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전 경기에서 쿠보는 드리블 돌파나 크로스 등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턴오버 26회를 기록하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박한 핑계를 늘어놓았는데요. 경기 종료 후 쿠보는 인터뷰에서 잔디 상태가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낀다. 잔디 느낌이 약간 나토 같은 느낌이었다라며 잔디 때문에 경기를 망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의 팬들은 나토는 끈적거리는 형태니까 잔디에 공이 걸린다는 의미인가? 이상한 핑계로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대회에 임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쿠보는 이번 대회에서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아시안컵 선수 중 몸값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쿠보는 일본이 16강 진출을 확정한 후에도 이강인에게 또 막말을 시전합니다. 3차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과 만난다면 친한 친구가 있어서 기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나의 첫 한일전이라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16강에서 만난다면 경기에서 이강인이 아무것도 못했으면 좋겠다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또 이강인이 한일전만 빼고 잘 되었으면 한다라고 다시 한번 도발을 했는데요. 후보가 원하는 대로 16강 한일전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꼭 결승전에서 이강인과 맞대결을 통해 참교육을 받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후보도 한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후보 타케우사 말고도 과거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였던 후보 다츠이코가 한국팀을 향해 막말을 퍼부으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 일본 국가대표팀에서 공격수로 뛰었던 후보 다츠이코는 한일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일본 더 앤서와 경기를 보며 진행한 해설 및 인터뷰에서 한일전 성사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 흥인하겠지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만큼 한일전에 관심이 많은 그는 실제로는 한국 선수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전 종료 직후 후보 다츠이코는 한국에 그 공격수가 아직 있나? 누구더라? 흥성민, 황성민이라면서 좀처럼 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만 한일전에 가슴 뛰는 것은 틀림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헷갈려도 이해되지 않는 발언인데요. 일부러 한국 손흥민 선수를 무시하고 도발하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16강에서 일본을 만나지 않게 되었지만 꼭 한국과 일본 모두 결승까지 올라가 제대로 된 승부를 했으면 합니다. 결승전에서 이강인은 후보 타케우사에게, 손흥민은 후보 다츠이코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일본에게 승리하여 일본이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